Hey girl, this is 치지. 안녕하세요, 치지입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에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능하면 괜찮은 외국인 여자 만나는 법도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성애자 여자라서 외국인 여자랑은 데이트를 안 해봤거든요. 그냥 같이 행아웃만 하지. 그래서 이 영상은 한국인인데 외국인 남성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나는 뭐 외국인이랑 진지한 만남은 할 생각이 없고 가볍게 그냥 만나고 싶다. 뭐 파트너로 만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뭐 이 영상이 그렇게 영향이 안 미칠 것 같으면서도 아무리 가볍게 만나고 캐주얼하게 만나더라도 존중을 받고 또 대우를 받으면서 만나면 좋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한국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 첫 번째, 한국에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입니다. 보통 한국인 분들이 영어 읽기는 잘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도 영어 읽기에 되게 집중된 교육을 받아와서인지. 근데 아무리 뭐 공인 영어 성적이 좋아도 영어 회화는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그 영어 리스닝은 현실 영어랑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현실 영어는 그렇게 또박또박하지 않고 그렇게 또 정갈하게 말해주지도 않거든요. 현지인들은 뭐 슬랭도 많이 쓰고, 그래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우선 영어 회화를 한국인 기준으로 중급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를 어디다가 비교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오픽 기준으로, 오픽도 이제 가면 갈수록 성적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뭐 몇 년 전 오픽 점수 말고 요즘 오픽 기준으로 그래도 최소한 IM 그 정도는 되셔야지 소통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그리고 소통을 하는 것보다도 영어를 못하면 이 사람이 내 바로 코앞에서 허튼 짓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내가 그걸 알아채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 영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어도 영어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핸드폰으로 바람을 펴요. 다른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되게 막 더티한 연락하고 무슨 헛짓거리를 막 해요.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못 알아채면 얘는 그냥 정말 나를 우습게 보고, 아, 얘는 영어도 못하니까, 얘는 내가 뭔 짓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비꼬아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취급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이 사람이랑 기본적인 소통이 되고 또 깊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허튼 짓 할 때 그거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만날 때 영어는 정말 한국인 기준으로 회화 중급 정도는 되셔야 여러모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별로인 사람을 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어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잖아요. 필수 능력이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놀고 또 외국인이랑 만나고 데이트하고 이러다 보면 영어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최소한 중급 정도는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나야 또 영어가 느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데이트 하실 분들은 꼭 영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날 계획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영어 회화는 정말 하면 할수록 좋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꼭 영어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방법 두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해보고 가치관도 미리 알아보자 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사실 데이팅 어플로 먼저 매치가 돼서 대화를 하는 거를 전제로 한 소리예요. 근데 또 한국인 분들 중에는, 아, 무슨 데이팅 어플로 만나냐, 어플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실 한국과 다르게 외국에서, 특히 뭐 서양 국가에서는 데이팅 어플이 정말 정말 보편적이고
그냥 되게 당연한 수준이에요. 진짜 과장해서 20대인데 데이팅 어플 안 한다? 떼고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데이팅 어플을 안 한다? 이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에 제가 통계도 봤는데 한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내 애인을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고 정말 당연하고 보편적인 거라서 너무 데이팅 어플에 대한 편견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데이팅 어플에서 일단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것들 미리 보고서 매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도 좀 해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팅 어플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거기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등 가치관을 좀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대화 단계에서 물어봤던 것들은 뭐 이상형 그리고 싫어하는 거 deal breaker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기 싫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뭐 나는 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있을 건지 아니면 몇 년 있다가 한국을 뜨는지 뭐 내 직업적으로는 커리어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내 인생의 장기 목표는 뭐고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알아보시고 왜냐면 실제로 만나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행위잖아요. 실제로 만나려면 꼭 씻고 단장하고 또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거에 자체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보고 거르고 걸러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실제로 만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법. 이거는 진짜 같은 동지로서 아니면 언니로서 말을 해주고 싶은 건데 외국인 남자랑 나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은 평택에 살아. 나는 뭐 서울에 사는데 이 사람은 대전에 살아. 이런 경우에 제발 외국인 남자가 있는 쪽으로 먼저 가지 마십시오. 서울로 오라고 하시고 내가 대전에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라고 하시고 그 정도의 성의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나는 너무 정말 이런 거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그 정도로 뭔가 단단한 마음가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중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고 수컷이 암컷을 좋아하는 게 더 보편적이잖아요. 저는 인간 세계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명확히 그랬고 그래서 내 데이트 상대 남성이 나한테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서울에 살지만 그 남자가 뭐 대전에 살고 있는데 뭐 구경 가고 싶어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것도 데이트 초기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랑 몇 번 만나봤는데 이 사람 괜찮네, 좋네 라는 확신이 들 때쯤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데이트,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최대한 남자 보고 오라고 하시는 게 그리고 애초에 내가 오라고 안 해도 될 만큼 그 남자가 먼저 나서서 그래 내가 거기로 갈게 아니면 내가 거기로 데리러 갈게 이렇게 말을 하는 남성을 만나줘야 앞으로 데이트를 할 때도 앞으로 연애를 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고 또 대우받으면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제 남편은 서울에서 차로 한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제 고향, 제 홈타운으로 차로 데리러 와서 저를 픽업해서 그 주변에서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뭔가 가산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팁을 하나 주자면 외국인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몇 년씩 뭐 1년, 2년 아니면 뭐 5년 이 정도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인 만큼 경제 활동을 좀 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차가 있는 외국인들도 좀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차가 없는 외국인 남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차 없는 사람은 안 만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차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음 한국에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법은 바로 문화 차이에 휘둘리지 말아라 입니다.
동양이랑 서양이랑 뭐 한국이랑 외국이랑 문화 차이가 있기는 마련이거든요. 특히 사소한 부분들에서 문화 차이가 있기는 마련인데 그렇다고 그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상대가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면 문화 차이든 뭐든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원래 이래, 아,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본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데이트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은 연락 그렇게 자주 안 한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소리인데, 만약에 한국 여자인 내가 연락을 진짜 1시간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노는 와중에도 꼭 사진 보내줘야 되고, 영상통화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야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문화 차이가 느껴지고, 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면, 당신을 정말 가지고 싶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맞춰주겠죠. 그리고 맞춰주지 않고 끝날 사이라면, 빨리,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화 차이 같은 것들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나 너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해줘야 마음이 편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탁을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바로 고쳐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아, 나는 원래 안 그래. 아,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러는 게 정상이야. 이런 식으로 되게 뻗팅기면서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진짜 별로겠죠. 내가 뭔가 싫어하는 게 있을 때 바로 바꾸려고 하는 남자여야지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이고 앞으로 연애할 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뭔가 내 남자친구는 조금 도도하네. 내 남자친구는 좀 그렇게까지 나를 생각 안 해주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만큼 당신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내려놓고 그냥 바로 자르세요.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랑 데이트할 때는 대부분 어플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길거리나 어디서 만나서 운명처럼 그렇게 사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어플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쓰시면 자동으로 느껴지겠지만 나 좋다는 남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남자가 나한테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최대한 빨리 잘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법에는 데이트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외국인 남성분들 만날 때는 국적에 상관없이 뭐 북미든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뭐 대륙에 상관없이 대부분 데이트 비용을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뭐 눈치를 보지도 않아도 될 상황이었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느낌이었어서 한국 여성분들은 뭔가 데이트할 때 너무 다 얻어먹기만 하면 되게 죄책감 느끼고 이러면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심리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데이트만 나가본 거는 한 최소 30명?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볼수록 데이트를 많이 나가볼수록 내 취향을 확고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좋고 싫어하는 건 뭔지 잘 알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을 때 데이트 비용도 다 지불을 하려고 하고 또 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고 되게 대우를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격도 좋고 연애할 때도 나를 위하는 게 잘 느껴지고 여러모로 좋은 남자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성분들이 외국인이랑 데이트할 때 좀 그런 금전적인 부담감 같은 거 너무 많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나는 내가 내고 싶다. 나는 주관이 뚜렷하고 나는 내 철학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하시면 당연히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본인 주관대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남자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욕할까봐, 그래서 뭔가 눈치 보면서 데이트 비용을 뭐 반을 지불을 한다. 이런 식으로는 사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물론 뭐 데이트 비용 다 지불한다고 무조건 좋은 남자는 절대 아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그렇게 노력을 보이고 나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남자친구인 경우가 많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남자,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법에는 그 사람의 공식 문서, 여권, 민증, 뭐 외국인 아이디 등등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풀네임은 꼭 확인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네임을 알아야지 구글에도 검색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범죄 기록이 없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고,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일단 믿음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이 같은 것, 생일도 다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자 유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학생 비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비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심지어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공식 문서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너무 죄책감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공식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아이디야. 뭐 나는 뭐 운전면허 딸 때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걸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공식 문서, 민증 같은 거는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은 외국인 만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이 약혼이나 미래 계획이나 뭐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면 대부분 그 사람이 당신을 미래 계획에 넣지 않고 있을 확률이 커요. 이거는 사실 한국인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 때는 비자라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신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1년 있다가 떠날 수 있는 거고, 뭐 2년, 5년 있다가 떠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본인들이 본인의 미래를 잘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외국인으로서. 근데 그 사람이 뭐 결혼 얘기도 안 꺼내고, 뭐 약혼이든 뭐 미래 계획이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만 계속한다, 먼저 얘기를 안 꺼낸다 하면은 당신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상관없다, 나도 어차피 가볍게 만나는 거다, 나도 뭐 한 1, 2년 정도만 만나려고 했다,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나는 진짜 진지한 사람, 오래 만날 사람을 찾고 있었고 또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별개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은 확실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한국인들은 사귀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진짜 한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느낌이고, 뭐 느리면 6개월도 걸리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또 한국 문화랑은 되게 극명하게 다른 점이라고 느낀 부분이었으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다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행동으로 잘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행동을 잘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저는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커플도 사귀고 나서 한 6개월은 걸렸어요. 6개월은 걸려서 제 남편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처음으로 말을 했었고, 심지어 동거하고 나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바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고도 몇 개월 있다가 사랑한다는 말이 나왔던 그런,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큰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비해서 본인의 가족을 보여주는 거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이 사람을 내가 진지하게 사랑하니까 가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어떤 외국인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이어도 뭐 내 엄마한테 보여주고 영상통화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족한테 보여주는 경우에는 진짜 결혼할 사람, 결혼하기 직전인 경우에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가족한테 보여줘도 나를 막 엄청나게 결혼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데이팅 어플에서 프로필이 있잖아요. 거기에 키가 안 적혀 있으면 대부분 작은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남성분들은 키는 거의 꼭 적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외국인들이 머리가 작잖아요, 한국인에 비해서. 그래서 사진에서는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좀 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좋으니까 사진에서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면 작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외국인들은, 원래 키 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진에서 비율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공식 석상 같은데 레드카펫에서도 사진 그냥 비율 상관없이 그냥 위에서 막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인들은 무조건 이렇게 핸드폰 기울여 가지고 다리 길게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사진에서는 비율이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비율이 되게 좋고 키도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많이 만나다 보면 뭔가 사진 봤을 때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믿지 마시라. 키가 안 적혀 있는 사람인데 뭔가 사진으로는 키가 커 보여요. 그러면 일단 스와이프한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너 키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오늘 한국에서 괜찮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방법, 괜찮은 남자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너무 막 100% 믿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올게요. 안녕!